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 봉일시장에 올 나들이를 가려고 신발 사러 가는 이세형이라고 합니다.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마땅한 응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강경 일변도는 좀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도 막바로 우리도 응대를 할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심어줘야 북한에서도 섣불리 도발을 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사의 어떤 불안전한 국제 위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도발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대응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너무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배, 2배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2배가 됐고 3배가 됐고 4배가 됐건 그 상황에 맞춰서 지휘관의 판단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측 아군 사상자가 발생되거나 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면은 3배나 4배나 그건 상관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엄포용 사격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4배, 5배, 3배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지휘관의 판단이 좀 더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동일시장에 신발을 사러 나오신 이세영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국가가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6443님. 예스라고 적으셨네요. 대기업 임원들부터 공기업까지 다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으셨고요. 8565님께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라고 적으시고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론가에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괜히 출근할 때 힘만 빠지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상부 들어갑니다. 네, 즐거운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추신수 선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출장 개막전에 올라갔는데 무안타에 그쳤군요. 예, 텍사스 이적 후에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첫 출전 경기였는데요.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오늘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개막전에 선발 출장했지만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네. 텍사스는 경기에서도 10대 14로 졌는데요. 텍사스 타선이 안타 14개를 쳐서 무려 10득점에 성공을 했지만 네. 이 상대적으로 마운드가 허약해서 이 안타 무려 17개를 맞으면서 14점을 내줬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는 4타수 무안타에 7회 마지막 타석에서 풀카운트 접전 끝에 이제 볼넷 1개를 얻어냈는데요. 아쉬운 점은 그 지난 시즌에도 약점으로 지적됐던 이 왼손 투수 상대로는 약하다는 그런 약점을 오늘 개막전부터 좀 떨쳐내지 못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오늘 추신수 선수가 필라델피아의 클리프리 그리고 제이크 디크먼, 안토니오 바스타까지 3명의 모두 왼손 투수를 상대를 하면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즌 추신수가 오른손 투수 상대로는 3할 9리 그리고 왼손 투수 상대로는 2할 4푼 3리 그쳤습니다. 네, 차이가 있네요. 네. 예, 추신수 선수 오늘 인터뷰에서는 경기에 패해서 좀 아쉽지만 텍사스가 2회 말에 4점을 따라붙는 장면을 보고 대량 득점이 가능한 이 텍사스 팀의 저력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야구 개막됐죠? 프로야구 얘기 좀 해주시죠. 홈런이 17개나 나왔다고요?
네, 지난 주말하고요. 어제 이제 월요일까지 경기가 한 경기 있었는데요. 예. 프로야구 개막 2연전, 총 8경기, 어제 경기까지 8개 그 구단이 경기를 치르면서 전 구단이 모두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네, 개막 8경기에서 홈런 17개가 이제 터져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똑같이 개막 2연전 8경기 홈런 수는 10개였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네. 사실 보는 팬들은 굉장히 신나지만 예. 감독들은 불펜이 좀 초반부터 너무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 다들 고민이 좀 큽니다. 네. 특히 개막 2연전에 나온 불펜 투수들이 뭐 하나같이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8개 구단의 이 평균 개막 2연전 불펜진의 성적이 56과 3분의 1이닝 동안 37실점, 평균 자책점이 5.43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하나의 불펜진은요. 네. 무려 11.37점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 팬들 좀 속상하셨을 텐데 네. 어제 경기 롯데하고 하나의 사직 경기에서 하나 불펜진이 6회 말까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네. 이 불펜진이 무려 6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어제 하나 불펜이 3이닝 동안 10실점을 했고요. 지난해 구원왕이었던 넥센의 손승락 투수도 지난 1월 경기에서 SK 상대로 블론 세이브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프로야구 각 팀 9개 팀이 전력차가 거의 없이 팽팽한데요. 불펜이 이 성적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로농구 얘기 들어보죠. 챔프전 미디어 데이가 열렸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오늘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미디어데이 열렸는데요. LG하고 모비스가 이제 내일부터 창원에서 이제 7전 4승제로 챔피언 결정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미디어데이에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모비스의 양동근 선수의 어떤 도발이었는데요. 네. 처음에 양팀 선수들한테 이제 취재진이 우승하면 어떤 세리머니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LG의 이 신인센터 김종규 선수가 우리 팀 선배 가드인 김실의 형을 업고 코트를 돌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동근 선수가 내가 그 세리머니 보기 싫어서라도 우리가 우승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우승을 하면 나는 바로 김종규 등에 업혀서 코트를 돌겠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진짜 누가 우승할지도 궁금하지만 모비스가 우승하면 정말 양동근 선수가 김종규 선수 등에 업혀서 세리머니 할지도 궁금하고요. 정규리그 1위 LG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프전 우승팀 모비스 올 시즌 정규리그 맞대결도 3승 3패로 팽팽해서요. 네. 결과 예측하기 어렵고요. 양팀 감독 모두 다 최소 7차전까지는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관객들은 뭐 흥미진진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교통량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남산 3호 터널도 출구로 나와서 강남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남부순환로 매봉터널 사거리에서 대치역까지도 양방면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 양방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로 대치사거리에서 음마 아파트 입구까지 여전히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편도 시속 30km 서행입니다. 압구정로 압구정역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까지도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서부권에서는 신촌로 아현삼거리부터 이대역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신촌역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양화로 따라 동교동 삼거리 송대 입구역까지도 양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새벽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집안이 흔들려서 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새벽에 일하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새벽 4시 48분쯤에
충남 태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죠. 수도권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태안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이시죠. 태안초등학교 교사이십니다. 김샛별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4시에 어떻게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저는 자다가 깼거든요. 저희가 집이 4층인데 네. 건물이 되게 흔들리고 침대 막 움직이고 하는 거 저는 느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주무시다가 깨신 거예요? 네네. 놀라셨겠네요? 네, 뭐 보통 지진보다 강도가 확실히 좀 세다는 걸 잠결에도 느꼈거든요. 네. 이거 지진이구나 하고 바로 느끼셨네요? 네네. 그거 어땠습니까? 그냥 놀라기도 놀라셨을 텐데 이게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 들지 않으시던가요? 전 잠결이라 가지고 네. 그냥 지진이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도가 센 거는 아침에 기사 보고 알았어요. 나중에 아셨어요? 네네. 예.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이신가요? 저 태안군의 태안읍이요. 태안읍에. 근데 네. 이제 그 바다 쪽에서 이제 지진이 생겼다면서요?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학교 네. 출근하셔서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네, 뭐 학교에서도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고 아침에 가니까 네. 되게 막 아침 시간에 막 진동 느꼈다고 오. 애들 막 무서웠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뭐 들도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뭐 큰 피해를 입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없으셨고요. 네, 뭐 들리는 거로는 아직 뭐 읍내 지역에서는 특별한 피해 얘기를 들은 건 없어요. 네. 한번 좀 실감이 나게 좀 설명해 봐 주세요. 이제 그냥 흔들렸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뭐 네. 어떻게 흔들렸는지 몸이 흔들렸는지 침대가 흔들렸는지 좀 그래요.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누워 이렇게 있다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깼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 앉으셨어요. 앉았는데 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흔들리길래 저는 이렇게 일어나 앉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잠결에 좀 이상하다 해서 앉았는데 네.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지진이구나. 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좀 평소에 지진 이렇게 몇 번 느껴봤을 때보다 확실히 좀 강도가 세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전에도 지진을 느껴보셨었군요. 네, 뭐 조그만 지진 조금씩.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무슨 저 소방훈련 같이 이렇게 지진에 대비하는 무슨 훈련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어떤가요? 저 매년 이렇게 전교생들 상대로 예. 이렇게 소방훈련이나 지진 대피훈련을 한 2번 정도씩 하거든요. 예. 뭐 실제처럼 비상구 찾아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거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매년. 네. 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또 피신을 해야 네. 되겠거나 뭐 이런 연습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도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지진이 아무리 좀 이슈가 되니까 네. 각 교실에서 이런 안전 훈련들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교실에서 안전 교육이 오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네네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게 지진 네네. 발생했더니 어떻게 해라 오늘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초등학교의 김샛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려대학교의 지구환경과학과 이진환 교수 연결해서 지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진환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태안에서 이 자다가 깨어나신 주민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지금 밝혀진 정도의 강도라면 그 어느 정도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오늘 지진이 이제 발생한 게 규모 네. 5.1의 이제 지진인데요. 예. 이것을 이제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요. 예. 그 TNT 폭탄이 예. 약 한 46킬로톤, 그러니까 46,000톤이죠. 예. 이것이 한 번에 이제 폭발한 그런 에너지 이 양에 해당됩니다. 예. 그 엄청나게 큰 거네요. 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발생한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죠? 그 발생한 지는 이제 서경렬비도 네. 바다. 예, 바다 해상인데 네. 서울에서는 약 서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지점이 서해안의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바다에서 지진이 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뭐 바다나 육지나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예. 원래 이제 지진은 원래 지구상에서 연 평균 수백만 번 발생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약 95% 정도가 이제 판경계부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판경계부에 속한 일부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판 내부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판 내부에 속하지만 이제 그래도 판 내부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국내 그 한반도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평균 약 한 50회의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게 보통 추세인데, 예. 작년에 이게 급증해서 한 93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네, 작년에 유난히 좀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주된 이유가 이제 그 93회에서 반 이상이 또 서해에서 발생했고요. 예. 특이한 것은 이제 작년 5월에 백령도에 16번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예. 6월 달에는 이제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16번, 예.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보령 앞바다에서 12번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서해안에 네. 대규모 활성단층이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이? 아니요. 활성단층이요. 활성 단층이? 네네. 예. 네. 이게 판경계부라고 하면 그 우리 서해안 쪽은, 서쪽은 어디? 서쪽은 판경계부가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전체는 이제 판 내부에 속해 판 내부인데,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0년간 지구물리 자료, 그다음에 지표 변형 관측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소련 다 합쳐서 유라시아판에 속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합쳐서. 예. 최근에 그 20년 동안의 관측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하고 그 몽고 지역, 네. 몽고가 아니라 저쪽 그 사할린 지역이죠. 네. 이쪽으로 해서 그 아무리아판이 새로 존재한다라는 이제 학설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아판의 서쪽 경계가 아직 불분명한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서해안을 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네. 일부 학자들은 이제 중국의 동쪽을 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그 새로운 그런 판이 있는지도 좀 네. 정확하게 연구됐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단층을 조사하려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제 막대한 그 연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해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특정적인 지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서해안에 있는 단층이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네. 조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가 시급하하네요. 네네. 그냥 방심하고 있을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네. 지진 해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진 해일은 이제 그 활성 단층이 예. 바다에 존재하고, 예. 그 이제 바다에 존재하는 활성 단층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데, 단층에도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정단층하고 역단층, 그다음에 주양이동 단층이 있는데, 네. 주양이동 단층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껴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단층이고, 네. 그다음에 정단층이나 역단층은 이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 해저에 이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네. 정단층이나 역단층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것이 움직일 때 이제 지진 해일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이번 서해안에 나는 지진들은 대부분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네. 그래서 지진 해일 위험은 없죠. 네. 지진 해일은 그렇다 치고 네. 작년에 93회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요. 크고 네. 작은 지진이. 네네. 그거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지금, 그게 또 우연히도 그 2011년 3월 11일 날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렇게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한반도의 지각에도 이제 작지 않은 힘하고 네. 뒤틀림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GPS를 이용한 그 측지 관측으로도 이제 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동해안 쪽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해안보다는 좀 빈번한 지진 활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저장돼 있던 힘이 어느 정도 방출이 된 상태였지만 네.
서해상에는 그 이전에 활성단층에 축적된 힘이 방출된 기회가 없었다가 아마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그 힘 전파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야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서해안 이번 지진이 순전히 동일본 대지진 때문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예. 원래 이제 탄구조 운동에 의한 힘이 작용해서 서해안에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알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아주 안전한 지대로 사실 그렇게 알아왔는데 네. 또 요즘은 이제 안전하다면 볼 수는 없다는 말도 나와요. 네네. 근데 그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매우 미흡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그 우리나라 그 육지 쪽에 한반도 네. 육지 쪽에 이제 활성단층 조사를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지진 위험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진 설계가 좀 돼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해상 쪽에 지금 있는 단층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하니까 네. 해상 쪽에 있는 단층에 대해서도 조사가 빨리 하루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조사가 미진해가지고 되나요? 언제 지진은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그 소관 부처가 어딥니까? 그게 이제 육지에 있는 그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단층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말이 됩니까? 소관 부처가 분명 빨리 정해야죠. 그거부터 빨리 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이진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700님께서는 노라고 답을 하셨네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연봉 많이 받는 것도 개인의 능력입니다.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323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으셨는데요. 젊은 신입사원들한테는 자극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유를 적어주셨네요. 예스나 노라고 표시해주지 않으신 분도 있으신데요. 4350님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격차가 큰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세계 빈곤 퇴치회 강명순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먼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왜 저 국민카드하고 농협카드에서 1억 명이 넘는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17만 5천여 명의 고객정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최근 그 국민농협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2차 유출 정황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벌였습니다. 네. 그 결과 국민카드에서 가맹점주 14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추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농협카드에서는 기존 유출 고객 3만 5천 명의 피해 항목이 두세 개 정도 추가됐습니다. 정보 유출 카드사의 1차와 2차 유출 정보에 대해서 내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네. 1차 유출 내역과 2차 유출 내역을 각각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정보가 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홀해가지고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일본이 오늘부터 소비세율을 인상했다면서요. 네. 그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인데요. 네. 그 5%에서 8%로 올렸어요. 올랐습니다. 네. 네,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올린 후 17년 만입니다. 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증세로 올해만 5조엔, 우리 돈으로 51조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 확보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소비세니까 간접세인가 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약 1000명 수준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정 회계사 규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선발 인원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면서 과당 경쟁과 저가 수임이라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연간 500명 미만이었는데요. 네. 이후에 1000명까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회계사 업계는 인구 대비 OECD 평균치인 2만 명 선이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18,000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선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 예비 수험생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빈곤 문제를 위한 수다마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빈곤 퇴치회의 강명순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빈곤 퇴치회의 강명순 이사장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시고. 예. 그렇죠? 예. 네. 세계 빈곤 퇴치회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단체인가요? 제가 국회의원 끝나고 2012년 6월 달부터 시작됐고요. 예. 원래는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일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걸 잠시 내려놓고, 예. 그 부스러기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예.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나 가난한 지역의 그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고민하라고 옆에서 권면을 해서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빈곤 문제라고 하니까 꼭 어떨 때는 꼭 남의 말 좀 들릴 때가 있고요. 그렇죠. 또 지난번 그 송파 세모니 사건 같은 경우를 접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요. 그렇죠. 참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난 3월 20일에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그 내용을 잠시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그 토론장에는 말이죠. 얼굴 없는 영정하고 국가꽃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의미로 그런 장식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이런 뭐 아이들이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영정을 꼭 놓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천안함 사건 때도 보면 그 젊은이들이 꽃단 젊은이들이 사진을 보면서 우시는 모습 보고 많이 마음 아팠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15,000명, 14,000명 막 이렇게 돌아가셔도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새 모녀 사건이 나면서 갑자기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 얘기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정말 죄송한 마음을 미리 돌아가시고 나서 이 법을 만드네 어쩌네 하기 말고 예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네.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얼굴 없는 영정하고 국화꽃을 하고 사죄하면서 정말 박수도 못 치게 하고요. 네. 의원님들 소개도 못 시키고요. 네. 아주 자숙하는 마음으로 네. 빈곤 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날 이 초대된 이들 되게 보면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러는데, 예. 그 이제 뭐 그냥 이 박수도 못 치게 하시고, 예. 네. 그리고 또 내빈 소개가 끝나면 우르르 또 나가 버리잖아요. 또 그렇죠. 국회의원들. 네. 그날은 뭐 안 그러더군요. 그게 관례가 그 토론회 하면은 그냥 오셔서 배우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들의 아픔이 뭐냐, 왜 힘들어하냐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네. 워낙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신다고는 하는데 다 와서 눈도장 찍고 자기 각자 소개하고 또 우르륵 그냥 한 20, 30명이 쑥 다 나가버리면은 참석한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맥이 빠지거든요. 네. 한 분이라도 붙잡고 정말 속상하고 힘든 얘기를 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법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로 반영하고 싶어서 했는데 다 가시면은 그러면 보좌관님들이라도 앉혀놔야 되는데 보좌관들도 안 오고 네. 그래서 참 많이 허탈해 하지요. 예, 되게 예. 이제 다른 토론회,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곤 했었는데, 그날은 국회의원이 11명이나 참여를 해서 공동 주최를 한 이 빈곤과 자살 문제에 관한 토론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왜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외국 나가가지고 한 100여 명이 밖에 그렇죠. 나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국회의원들이 이 국내의 민생 문제나 신경 안 쓰고 왜 다 외국에 나가냐 우리 세금 너무 아깝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국회가 다 텅텅 비어있나 하고 네. 그런데 갑자기 2월 27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15건의 그 15분이 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게 신문에 보도되면서 그날 그때 그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보도가 그렇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죠.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김성근 의원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네. 제가 사실은 2년 동안 제가 18대 국회 하면서 계속 빈곤 네. 하고 살았는데 네. 이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 예방 이거를 자꾸 자살 얘기 방송에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자방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자방? 예. 자살 문제 예방. 예방, 자살 합쳐서 예방. 자방. 예. 네, 자방을 하지 못해서 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계속 생명을 살리자 생명 사다리 운동을 하고 이걸 했는데 그 의원님이 연락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오. 예. 그러시길래 김성건 의원이 먼저 연락이 왔던가요? 예. 오. 이제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일치 포럼에 같은 그 멤버였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그것도 관심 가지시길래 한 보따리 자료를 또 보내드렸더니 네.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오. 그런데 또 새누리당에서도 의원님들이 또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네. 기회는 이때다. 아하. 우리가 다 해외에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한 10분이라도 11분이라도 계시구나. 우리가 그분이라도 모아서 이 자방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쫄랐어요. 네. 하자. 네. 합시다. 이거
국회 차원에서 대책 안 세우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다 사표 내라 소리 들을 거다 막 이러면서 했더니 너무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된 네네. 토론회였었군요. 네네. 그 토론회에서 이제 빈곤의 현황이라든가 네. 또 방금 말씀하신 자방, 예. 자살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요. 네. 어떤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고 어떤 대안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면 많이 숫자가 감소됐다, 네. 좋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감소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보도가 해도 됐죠. 예. 보도가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9년째 OECD의 1위다. 이거는 1위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1위 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일 가지고 1위 하는 그렇죠. 건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예, 정권이 예. 몇 번 바뀌도록 그럼요. 예.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문제가 제기가 됐고 감소했다고 하는데 증가한 지자체가 또 엄청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예. 지자체별로 일정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 보면 네. 예,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부산은 뭐 한 7개 시군구, 7개 네. 구청, 뭐 경기도는 11군데 시군구,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들, 네. 이제 서울 노원구 같은 데는 또 안철수 의원이나 네. 그다음에 노원구에서 보면은 또 다른 그 우원식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원구에 계신데 네. 150명이나 그렇게 늘었어요? 아니요 150명이 돌아가시고 예. 늘기도 서울에는 2군데가 늘었는데 네. 그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부산이 참 많이 안정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부산도 의외로 많이 예. 그렇게 또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뭐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도 네. 최경환 원내대표. 대표님 계신데도 27분이나 증가했어요. 증가하신 분이. 예, 증가 숫자가. 예, 사망하신 분이 이렇게 늘었단 말이죠. 예, 자살하신 분들이. 예.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상하다. 왜 경상권이 이렇게 많지? 네. 그러니까는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이렇게 다 합치면 예. 경상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요? 지역별로?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안전망이나 전달 체계를 바꿔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우리 강명순 이사장님, 강명순 목사님이시죠. 께서는 뭐 아주 젊은 시절부터도 부수력이 사랑 나눔에 말씀하셨는데 네. 어린이들, 빈곤한 아동들에 네. 대해서 뭐 관심을 데모의 역할을 해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86년부터 했는데 데모라기보다 네. 그냥 아이들 곁에 있었지요. 네. 아이들 곁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네. 노숙인법 제정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임기 중에 못했던 거 이거 꼭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 생명 존중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그렇게 젊은 군인들이 나라 지키면서 46명 이런 거 온 나라가 정말 너무 슬퍼하고 애도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15,000명, 14,000명 이게 몇 년째 2007년, 2008년도도 몇 년째 계속되는데도 왜 대책을 마련을 안 할까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난 2년 동안 빈곤에서 자방으로 바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나셔서 말씀을 하신 건데. 예. 그런데 국회의원 하시면서 만든 법이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법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요? 이 법도 지금은 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하면은 다 돈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애들도 보육 예산에 돈을 양육 수당이나 이런 거를 막 주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아이들의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해라. 네. 그래서 정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20년도까지 빈곤아동, 결식아동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네. 하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104명이 이제 서명을 해갖고 이제 2011년도 6월에 통과가 됐는데요. 네. 통과된 법은 제가 제안했던 거하고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3년이 아니고 5년. 5년. 예. 아유. 1년에 뭐 몇 명의 아이들이 예. 중고생 애들도 139명 뭐 또 버림받는 유기 아동 뭐 이런 문제들도 막 생기는데 네. 5년으로 딱 미루고 2020년 딱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들이 이제 이 기본 전략을 세워서 정말 빈곤 아동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재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태 조사도 좀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좀 하고 네네. 좀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빈곤 문제 중에서도 특히 그 아동 빈곤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평생 뭐 일을 해오셨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지 예. 되는데 아유 뭐 8살 9살짜리 애들도 나는 빨리 어떻게 좀 하늘에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아이들이. 네. 꼬맹이 애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중고등학교 애들도 그러고 또 할머니 어르신들 89 되시는 어르신도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이런 말씀 하시고 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네. 아저씨도 예. 지금 오늘 4월 1일부터 산학금이 네. 9,000원이 올라서 14만 9,000원을 내야 된대요. 산학금이 회사에 내는 돈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600원만 올랐잖아요. 예. 600원 올라서 겨우 30명 정도 태워봐야 하루 종일 태워봐야 18,000원 정도인데 예. 서울시에서는 25,000원 정도를 좀 올려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면 회사한테만 좋은 일하고 산학금만 올라가서 정말 이 방송할 때 꼭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막 네.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왜 저만 보면 사람들이 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지 예.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려주시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SOS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 빈곤 문제를 그냥 뭐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아주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히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그러죠. 이만큼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빈곤 문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하고 있답니까? 더군다나 힘들어하는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참 가슴 아픈 거는 새 모녀법 이런 거 만들려면 네. 진작에 만들어야지. 그렇게 일 당하고 난 뒤에 그런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미리 사전에 기초생활보장을 개정하십시오. 제가 3, 4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10년 됐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네, 네. 헌집을 고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새로 정말 우리 지금 한국 상황에 맞게 긴급하게 빈곤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람 없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새모녀법 이렇게 해갖고 이제 1번 타자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데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뭐 수혜 대상자를 뭐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미리 나오지 못한 시점을 놓쳤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오늘 또 복지부에서 그 2013년 자살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거든요. 네, 오늘 나왔죠. 예, 오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도하는 주 원인이 우울감이 37.9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31.2다. 경제적 문제가 10.1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새모녀의 사건이 나고 났을 때는 뭐 36.5다, 48%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빈곤이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네. 오늘 복지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우울감의 37.9로 주 원인이다라고 발표할 때는 이 우울감의 원인이 뭐냐까지도 밝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거기 그 빈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주 그렇죠. 가장 다 큰 요인을 포함되어 있죠. 차지하겠죠. 예, 예, 일단 예. 제가 이 문제에 관심, 빈곤과 자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86년도에 네. 그 D일보 그 휴지통에 네. 8,700명이 그때 당시에
자살을 했는데 1,034명이 생활고 비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높은 숫자가 유지돼 왔었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도 대책을 안 세우고 오늘 복지부에서 발표하면서 뭐 고위험군 조기 발견해서 연계하고 생명 지킴이 양성 확대하자 뭐 또 유가족을 돕자 그다음에 국민 참여형 생명 존중 문화 조성하자 뭐 중장기적으로 하자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었어야지 왜 이제 하냐고요.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냥 여행만 다니고 그러지 말고 예. 예? 예. 정신 좀 차리고 이 빈곤 문제 이런 것 좀 해결도 좀 하고 자방이라고 그러셨는데 자살을 방지하는 네. 그런 작업들에 좀 나서라 이렇게 그렇죠.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달에 말이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좀 오셔가지고요 우리 빈곤의 실태라든가 예. 자살의 실태라든가 이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아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빈곤 퇴치의 강명순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즈에서는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예스와 노 비율은 6대4 정도로 나타났군요.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9700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일 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박봉선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예은 그리고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